안녕하십니까, 정만입니다. 오늘 오늘은 참 유능하고 참 희망적이었던 한 정치인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었고 또 저에게도 한때 영웅이셨던 훌륭한 정치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화려하십니다. 학교도 좋은 데 나오셨고 서울대 경작과 나오셨고 고시도 상관왕이에요.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이 세 개를 패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88년도 50 청문회에서도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으로 주목을 받았었던 분이고 굉장히 민심의 흐름을 잘 짚어내고 거기에 부응을 하셨던 분입니다. 박찬종 전 의원님 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원래 공화당 계셨다가 정풍운동에 나중에 참여하시고 민주화 운동도 하시고 남대로 야권에서 계속 훌륭한 이미지로 정치를 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8, 90년대는 YS, DJ, JP 삼김 정치인데 이 삼김의 지역 분할 구도에 의한 정치적인 어떤 구도 속에서 독자적인 제3세력을 형성하셨던 분입니다. 물론 무소속이셨지만 박찬종 의원님이 참 예전에 제가 정치사를 공부할 때 참 독특한 저한테 충격을 주셨습니다. 92 대선에서 150만 표를 획득하시거든요. 신정당이지만 거의 무소속에 다름없는 처지에서 나오셨는데 돈과 조직이 없어서 그냥 거리 유세만으로 그 정도 표를 획득하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진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셨고 그래서 국민과 역사로부터 이 삼김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대항마로 참 평가를 높게 받으신 분이었는데 결말은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연구해 본 말은 그렇습니다. 95년도에 이제 서울시장에서 패배하시고 그때 160만 표를 얻었습니다. 거의 대단한 실력이죠. 어떤 정당이라는 돈과 조직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단기 필마로 신화 같은 케이스죠. 무소속으로.
근데 이분이 이제 96년도 총선을 앞두고 그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에 입당을 하십니다. 뭔가 좀 큰 꿈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플랜을 가지시고 입당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90년도 전국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있습니다. 이기택 총재의 민주당 그리고 정치개혁 시민연합 그런 어떤 개혁 세력이 좀 있었는데 거기서 박찬종 전 의원을 영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연구한 바로는 차라리 그때 이기택 총재의 민주당으로 가셨으면 오히려 더 좋은 정치적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치인 박찬종의 독특한 입지에 대해서 굉장히 반하신 분, 그러니까 박찬종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소속 박찬종 후보를.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시고 이제 신한국당 가셨는데 국민 지지율은 1위였어요. 항상 지지율이 언론에서 보면 항상 1등을 하셨습니다. 근데 경선이라는 게 그 당내에서 당원들 위주로 하는 건데 그 당시는 더 그랬고 일단 경선에서 97 대선의 경선에서 참여하셨는데 이분이 처음엔 앞서 나가셨는데 나중엔 이해창 후보한테 역전을 당하시게 됩니다. 박찬종 전 의원님께서는 지금도 그 당시 97 대선은 잘못된 경선이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볼 땐 100% 완전히 공정한 경선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그 정당의 당원으로서 의무를 해야 되거든요. 설령 경선에서 졌다 그래도 만약 불공정 경선이었으면 처음부터 참여를 하지 말았어야죠. 막상 참여를 했는데 형사가 이제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좀 잘못된 경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경선 마지막 날 사퇴하십니다. 박찬종 그 당시 후보께서는. 그리고 백의종군 하겠다고 선언하시고 97 대선 막바지에 이인재 후보를 이제 지지하셔서 그쪽으로 가시는데 나중에 박찬종 전 의원께서는 후회를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2002년도에는 다시 이해창 후보를 지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목이 터져라 선거운동을 하십니다. 박찬종 전 의원님께서는. 근데 박찬종 전 의원님의 가치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의미가 깊었다고 봅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저 개인적으로 아쉽기도 합니다. 어떤 지역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합리적 이성의 합리적 이성의 정치력으로 독특한 정치적 입지를 가져오신 분에게 더 안타깝습니다. 좀 중요한 고비마다 숨고 그러기를 좀 하시고 좀 인내의 과정을 가지셨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상당히 해안이 뛰어난 분이셨고, 해안이 높죠. 해안이 높고 굉장히 유능하시고 또 민심의 흐름을 파악해서 민심에 부응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능력이 돋보이셨던 분입니다. 한 가지 첨언하자면 9.7 대선 막바지에 이해창 후보에게 아주 훌륭한 정치적 제안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 제안만 들어주면 이해창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뛰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뭐냐? 첫째, 이해창 후보의 아들 병역 문제에 대해서 사과해라. 두 번째, IMF를 맞이한 YS 정권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지며 국민께 사과드려라. 세 번째, 무조건 이인재 후보를 포용하겠다고 선언하라. 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시적절한 제안을 이해창 후보는 거부합니다. 박찬종 후보는 아시는 대로 국민신당으로 가지요. 국민신당을 지지하죠. 이해창 후보와 반대 방향으로 가지요. 근데 이 박찬종 후보 아니 박찬종 전 의원님이 제안한 이 세 가지 요구 조건은 상당히 훌륭한 정치적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쉬운 조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참 그 당시 이해창 후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훌륭한 정치적 판단력을 지니셨던 박찬종 전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참 아쉽고 또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생각나서 한번 오늘 다루어 봤습니다. 젊은이들이 정치를 지망하시는 젊은이들이 계시다면 이 박찬종 전 의원님을 한번 깊게 연구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깊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방송에서 삼김 정치의 유일한 대항마셨던 박찬종 전 의원님이 저는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